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송 중이든 방송이 끝나고 나서든 많이들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른 시청자들의 문의사항이 나 비슷하네 라면서 상담 결과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에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시청자님들의 상담 내용 중에 보험 리모델링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ury.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오늘 나와주신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태훈 팀장께서 보험 리모델링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의 박태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것을 응용을 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응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입 상황은 가정이 엄마와 아들로 이렇게 두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과 암보험, 라이나생명의 갱신형의 암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라이나생명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을 하나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들은 동부화재에서 실손의료비,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어린이 보험, 그리고 삼성생명의 변액연금보험으로 15만 원의 상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상황과는 다르게 이 가정에서는 지금 소득 대비 지출 부분이 매우 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을 꺼내서 조금 정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어떤 것부터 순서를 매겨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자, 실손의료비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암보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갱신과 비갱신을 정확히 설명을 드렸더니 나는 갱신은 잘 맞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암보험, 갱신 상품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CI 종신보험, 지금 사망보험금이 조금 필요하신 지금 상황이시긴 하나 보험료 자체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역시 정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이분께서는 추간판 탈출증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실손의료비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그리고 지금 저축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지금 현재 가정경제에서 단기적인 저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에 갖고 있던 아들의 실손의료비. 자, 자녀분들 생각 많으시죠? 실손의료비 외적으로 또 어린이 보험 추가적으로 어떤 거 또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들이 18세인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여서 위험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하나 정도 유지하고 해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의뢰 목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서 그래도 소득이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좀 높으셨습니다. 290만 원 소득이 있으신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 부분이 집세, 월세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32만 원.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통신비 30만 원, 교통비랑 같이 하셔서 30만 원. 이 부분도 바꿀 수는 없던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대출, 신용대출 부분이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14만 원 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이분이 청약통장을 왜 하고 계셨냐면은 지금 현재 원하시는 목표는 월세에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60만 원이 발생을 하셨고요. 이 생활비라는 게 조금 더 발생을 하시는 부분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출 부분을 다 더해보니까 이 부분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320만 원 가량 발생을 해서 우리가 소득 대비 지출이 매우 높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보험 상태를 살펴보실게요. 우선은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단금이 좀 필요하셨어요. 이 실손의료비에 가입하실 때 진단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실손의료비 하나만 갖고 계신 나머지는 적립금 정도가 들어져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질병과 그리고 암 진단금이 각 3천만 원씩 넣어드려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지금 현재로서 가정경제에서 주수입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하셨을 때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넣어드리면서 2만 7천 원으로 가입이 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손의료비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모두 다 해지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합계는 33만 4천 원에서 16만 9천 원 정도로 줄게 되었고요. 총 지출 보험료는 68만 4,400원에서 16만 9천 원 정도로 줄였던 리모델링 되었던 사례입니다. 변화된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실게요. 급여 부분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집세, 교통비, 그리고 보험료 부분과 대출 부분을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금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대출이 급격하게 발생하시느라고 이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월 상환 금액이 매우 높으셨어요. 그랬던 부분을 다행히 소득이 어느 정도 되셨고 그리고 조건 자체가 맞으셔서 1금융으로 대출을 전환해드리면서 매달 나가시는 고정지출을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생활비도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출을 24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리모델링 초점 포인트는요. 첫 번째, 안정화를 위한 현금 확보. 자, 현금 흐름 자체가 조금 현금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발생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비상금 통장을 확보하여서 급여의 300% 정도는 현금화를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과다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이 되고 있던 보험 저축을 해지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부채 부분이 너무 높아서 이 부채 부분의 상환이 우선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월세에서 임대 아파트로 가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희망적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인데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우울하셨어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내일을 내다보실 수 있는 상황을 조금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건이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박태훈 팀장께서 보험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박태훈 팀장과 함께 QMS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보험 리모델링이 중요한 만큼 또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설계사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소득 대비 몇 프로 적정한 보험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나의 가정 환경과 소득 수준,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리고 내 가족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상품 좋아, 이 상품 가입하면 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괜찮네라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외제차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입차들이. 그동안 타보고 싶었던 차 많이 싸졌으니 타봐야지 라고 덜컥 삽니다만 문제는 유지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차보다도 모든 비용, 사고가 나도 그렇고 관리 비용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결국 1년도 채 못하고 팔아버리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도 한 번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10년, 20년 뭐 보험 기간에 따라서 종신토록 보장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그냥 상품만 보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소득 대비 몇 프로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니까 그런 걸 꼭 보시고, 그리고 상품을 가입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상황, 이 상품을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기 이전에 이 상품이 나에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올해 22살인데요. 네. 어렸을 때 든 보험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보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보험을 들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알아보다 어린이 보험이 보장 범위나 이런 게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 보험이요? 네, 혹시 그런 쪽 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이제 끝나서 새로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네, 22살 남성분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만기가 끝나시는 상황이셔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사례인 게 지금 이 나이에는 사실 보험을 많이 쳐다볼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 부모님이 알아보시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 보통은 전에는 지금 현재 보험이 아예 없으세요? 아, 그게 아예 없는 거 아니고 그게 올해 이제 말이 끝난다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네네. 지금 한번 알아보라고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보험료가 굉장히 아까운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부모님이 처음에 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을 가져가셔서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기능도 좋지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 보험이 보장이 더 넓다라고 하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수 없어요, 지금 나이에는. 성인 되셨잖아요. 그쵸? 근데 어린이 보험이 보장이 더 좋다라기보다도 젊은 사람일수록, 위험률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할 때 보장 부분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어린이 보험 말고 그냥 일반. 네, 일반 보험도-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실 때도요, 네. 성인들보다는 진단비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2살 남성인 분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 암이나- 현재에서. 네? 암이나 네. 그 뇌혈관 질환 그런 거는 아직 필요 없는 건가요? 많이 알아보셨나봐요. 뇌혈관 질환도 아시고. 이런 부분 심혈관- 같은 경우, 네. 그 심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개는 꼭 이렇게 있는 게 좋다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험 방송을 보다가.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일수록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5세 넘어가면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특약이 못 들어가는 경우, 허혈성, 지금 현재로서 가입할 수 있는 건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뭐 허혈성, 이라든지 심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측정해 보시고 1,000만 원당의 단가를 고려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이시면요, 암 진단금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들어가고요. 5천만 원 정도 넣는데도 비갱신형으로 넣더라도 그렇게 보험료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암진단금 정도를 한 5천 정도에 맞추시고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에다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런 특약들로 구성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셨을 때 한 10만 원이 한 8만 원 정도가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도 5천만 원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보험사가 그렇게 가입을 해줬어요. 3천만 원까지 막. 이렇게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보험사가 가입만 시켜줬지 청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청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계속 줄여가요. 지금 얼마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1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을 3천만 원 정도를 넣고 싶으면은 2,700 정도 들어갈 때 이제 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금액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네. 한 진단금, 3대 진단금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미 이제 조금 지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대 진단금이랑요, 실손 의료비 합쳐서 그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적정한 거예요?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갱신형으로. 네, 진단비는 원하시는 만큼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금액은. 진단비는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맥스 구자로 해서 말씀드렸을 때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나이가 어릴수록 또 보장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시청자님은 3대 진단금 위주로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하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연결된 건가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아니, 이번 달에 네, 뭐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네, 네, 연금이라고 해서 가입했거든요? 네, 근데 상품명에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네. 내가 연금은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맞는 건지, 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이 종신보험을 연금인 줄 잘못 알고 가입을 하신 거네요. 그 상품은 종신보험인데, 네. 네. 네, 이게 그러세요. 연금 맞아요? 그럼 지금 가입을 하신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흥국생명, 네. 라이프업, 종신보험. 흥국생명의 라이프업 종신보험이세요? 네. 네, 이거 가입은 최근에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했어요.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47만원. 47만 원 나가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지금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게 연금보험인 줄 아셨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참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파는 희한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참 우리 시청자님. 일단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가입하시게 됐나요? 정확하게 이게 가입 경위가요? 이게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은 보험사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후배가 이번에 보험사에 들어갔는데, 예. 뭐 찾아왔길래 어차피 연금은 필요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연금 있냐고 해가지고 가입했어요. 예, 어차피 뭐 가입할 거 아끼는 후배한테 가입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 갖고 온 상품이 이 상품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후배가 연금이라고 했다고요? 예. 그 후배가 뭐라고 그러면서 이 상품을 안내를 해 주시던가요? 저축성이다. 네. 근데 좋은 거는 내가 3.5% 최저 보증해준다고 그 말을 되게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이자가 뭐 이렇게 요즘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져도 이건 3.5% 준다고. 예. 예. 그 얘기하고 또 사망보장 죽었을 때 사망보장도 해준다고. 예. 그 얘기는 했어요. 요렇게 세 개의 저축보험, 3.5% 최저보증, 그다음에 사망보장 요 세 가지만 또 얘기해 주셨나요? 또 다른 거 없었나요? 네, 뭐 보험자 상품이니까 예. 뭐 비과세 된다는 얘기는 뭐 그건 기본적으로 하던데. 비과세 된다까지도 얘기하셨고. 네. 그 이제 네 개에다가 이게 연금이다. 네. 예, 그럼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건 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종신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죽으면 나오는 거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종신보험이 맞고 이건 연금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일 뿐이지 이건 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신보험에는 연금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 전환 기능이. 그러니까 이 상품이 특출난 상품은 아닙니다. 네, 이 후배분이 말씀하신 게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아닌 것들만 일단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상품의 3.5% 최저 보증은 맞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환급금이라는 걸 줍니다.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는 3.5%를 기준으로 해지환급 싸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사망보장을 해준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보험인데 사망보장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품이 되겠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고요. 과거 애들은 보험은 모두 다 비과세가 맞았습니다. 내가 냈던 원금보다 해지환급이 더 많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비과세를 줬는데 2013년도 들어서부터는 저축성 보험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저축성 보험도 조건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시납으로 2억 이하 그 다음에 월 납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최소 5년 납을 이상 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일시납 같은 경우도 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되는데
이 상품은 이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고요. 이 상품 자체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과세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과거 상품들은 됩니다. 과거에 들었던 상품들은 됐는데 최근에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이라 하면 안 되고요. 아마 그 손해보험에 과거에 보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권해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0%가 아니라 뭐 103%, 105%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비과세가 됐습니다만 요즘 설계사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상품조차도 해지환급금의 최종적으로 99%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왜냐?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냈던 원금을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지환급금 100% 넘기려고 하지도 않고 넘지도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 적립기간 동안에 3.5% 최저보장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으로 전환한 시점부터는 최저 보장 이율이 3.5%가 아니라 일반 연금처럼 1에서 1.5%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연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냈던 금액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저축이 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냈던 금액의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사업비로 빠져버립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연금보다 1에서 1.5% 정도의 금리를 더 줘서 굴린다 하더라도 적립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글쎄요, 연금보다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혜택도 없고요. 연금 전환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사망보장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님이 요구하셨던 연금보험은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연금보험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나면 그 담당자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는데 이 후배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후배분한테 너무 뭐라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게요. 아직까지 보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나 담당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게 대부분 전문줄 알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전문줄 아시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을 아직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배분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연금보험이 필요하다. 종신보험보다는 라고 그냥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저번 주에 가입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 안에 취소가 되니까 그 후배분한테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소하고 나 연금으로 가입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연금 그냥 일반 연금보험으로 추천해달라. 그리고 간혹 연금보험은 요즘에 금리가 워낙 낮아서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를 않으세요. 만약에 투자나 이런 경험들이 있다 하신다 그러면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거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상품들 다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상품들도 꼭 똑같이 오히려 종신보험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변액연금,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설 보험, 단 연금 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으로 하긴 좀 애매한 상품입니다. 예, 요 정도 구분만 두시고 상품을 추천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종신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서둘러서 취소를. 가입했네. 네, 취소를 하시고 일반 연금보험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머리 아파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저는 신한생명의 신한 빅라이프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요. 네. 이게 35년을 내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직 미혼이고 40대 미혼인데 이 수익은 조금 많이 있지만 이 보험을 35년 동안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고민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다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변액 종신보험은 가입은 왜 하신 거세요? 그냥 뭐 아시는 분이 권유를 하니까 네. 했는데 아, 지인분의 권유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신한생명의 신한 빅라이프 변액 종신보험이라고 하셨고, 네. 가입은 네. 언제 하셨어요? 2011년 달에 올해 했으니까, 2011년에 했으니까 한 네. 4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011년에 가입하셨고, 네, 납부가 몇 세까지라고요? 35년을 내는 거니까. 네. 예, 뭐, 기간이 꽤 기네요. 35년간 납부를 하셔야 네. 되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42,85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42,850원이요? 예. 네, 이거 계속 35년간 쭉 납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35년간 쭉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혼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미혼이신데 지금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독신이 지금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지금 소득을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수입은 지금 현재는 일정치는 않은데 한 7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네. 직장인은 아니신가 봐요? 일정하지 않으시다는 거. 네. 그냥 조그만 개인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혼이시고 약간 골드미스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소득은 어느 정도 높으신데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어느 정도로 가입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종신보험보다는 사실 연금 나중에 혼자가 되셨을 때 조금 약간 조금 더 뭐랄까 생활에 쪼들리지 않는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이. 네, 맞아요. 네, 그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42,850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님 보험료 자체가 너무 높게도 안 느껴지고 낮게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35년 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할부 기간이 35년으로 끊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20년 납으로 바꿨을 때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20년 납으로 알고 있는 20년 납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년 납으로 바꾸면은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 보험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축이 되셔야 되는 상황에 보험료로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망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종신보험을 지인을 위해서 들고 끌고 가셔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납부하셨잖아요. 앞으로 31년 동안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키포인트는 제가 듣기로는 소득이 일정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 때 바짝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사업하시는데 성수기 같은데 요 상황에서는 보다 저축을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보험이 많으세요? 예, 이거 말고도 보험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예, 보장받는 보험만도 한 40만 원 정도가 다 되거든요. 예, 많이 내고 계시네요. 그 외에도 나머지도 조금씩 있고요. 그럼 실손의료비도 물론 있으시겠네요. 그렇다면은 실손의료비랑 그리고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보장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만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정리를 하신 후에 그 비용 자체를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어떠한 저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수익형 부동산 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거를 의뢰하신 거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의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31년이 남았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네네. 현재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많으셔서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문의 주신 보험은 좀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 예. 네, 고려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7442님이 보내주셨네요. 홈쇼핑에서 파는 보험과 설계사가 파는 보험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점장님, 요즘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설계사가 파는 보험과 다른 게 있나요? 예, 홈쇼핑이나 설계사가 파는 그 보험이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비교견,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저렴하게 가겠다고 인터넷에 비교견적 요청해서 견적서 받고 설계서 받고 이렇게 가입하시는데 상품들은 다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들어가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은 간혹 있습니다. 뭐 입원 의료비가 10,000원 정도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품 자체 이 고객분들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접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고요. 뭐 홈쇼핑, 인터넷, 은행, 설계사, 뭐 보험을 취급하는 데는 굉장히 많죠. 상품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홈쇼핑이나 특히 은행 같은 데 가면 보장성 보험은 거의 팔지는 않죠. 은행에서는 적금 좋은 거 있어요. 그럼 저축보험을 권해준다든가 뭐 연금을 권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디서 가입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서 가입하느냐보다는 내가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 어디에 가입하는 상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꼭 골라서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홈쇼핑에 가입하시는 특징이 보면 나중에 뭐 20개, 30개씩 가입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냐? 이거 설계사한테 못 본 상품인데 10,000원, 20,000원. 뭐 운전자 뭐 상담만 받아도 뭐 하나 준다는데 이거 싼 거 같은데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개수는 늘어나고 보험료도 어느 순간에 조금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부담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지 마시고 설계사가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설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보험료는 어느 정도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이 필요한 게 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홈쇼핑 상품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이상 홈쇼핑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신다고 그러대요. 그 조절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보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면 그 다음날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도 싸다고 가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지출 비용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홈쇼핑 보험과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설계사분과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가입을 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211님이 보내주셨네요. 실손 의료비를 오래전 가입해서 한도가 작습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보험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9월부터 80%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미리 바꿔야 되나요? 팀장님, 이게 9월부터 자기부담금이 20%로 바뀐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보험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결론부터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 받으시고요. 바뀌는 실손의료비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손의료비라는 거는 사실 정책보험이거든요.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변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자체가 10%에서 20%로 확대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는데 10%로 바뀐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100%형짜리에 많이들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20%로 늘어간다니까 많이들 세일즈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자기 부담금 10%짜리로 바꿨을 경우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20%로 올라가더라도요. 우리가 자기부담금 비율,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약관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10%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100%형짜리랑 비교를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10%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최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200만 원.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되신다고 해서 300만 원이 아닌 최대 200만 원까지였어요.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유는
이제 갱신 부분을 조금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까지 우리가 실손의료비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높아지는 보험료를 여기까지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책보험의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입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정도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요. 생각만큼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그 CI 종신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 보험료가 좀 부담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가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머니께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네네. 네, 어떤 보험 상품인가요? 그 대한생명의 그 CI 보험인데 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고 네. 네, 한 달에 통장에서 막 이렇게 13만 원씩 막 빠져나가니까. 아, 매달 13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네. 대한생명의 CI 종신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8년 정도인 것 같아요. 2008년에 가입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시고요. 네,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어머니 CI 종신보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시고 계신데 13만 원 정도 좀 부담된다고 하시거든요. 알아봐 주시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험을 대신 내주고 계신 거라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이제 가입을 해줘서 저한테 주신 건데. 아, 어머님이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가입해 주신 거를 넘겨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물려받은 거죠. 예, 전형적인 우리 내리사랑을 받으신. 예. 네. 그럼 보험료는 계속 지금 시청자님이 내고 계신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취직하고 한 예. 2년 전부터 내고 있는데. 예.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솔직히 보험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제가. 네, 그래가지고 좀 전화를 드려봤어요. 요거 지금 계약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약자요? 예. 이거 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아직 증권이나 이런 거 다 정확하게 못 보신 거죠? 네, 잘 몰라요. 아, 보험은 주인이 3명입니다.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익자. 근데 지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돼 있다 한다면 네. 뭐 수익자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은 이 상품, 이 계약에 대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네. 이 회사에 전화를 거셔서 나 계약자 누구누구인데 내 증권 좀 다시 한번 보내달라. 분실했다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 증권을 받아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보장력이 어떤 건지 일단 아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보험이 이거 하나신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실손보험은 하나 갖고 있어요. 아, 실손보험. 네. 이거는 이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 이거는 누가 가입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입. 아, 본인이 하시고. 네. 여기 실손 의료비 말고 뭐 다른 뭐 기타 진단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아, 실손 의료비하고 그냥 기타 특약들 몇 가지 들어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요? 네. 그럼 종신보험 13만 원 하면 17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데, 네. 소득에 상관없이 뭐 이게 금액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부담이 되겠고 아닐 수 있으면 아닐 텐데 일단 우리 시청자는 부담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이 보험을 지금 말씀하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은 본인을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겁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아프면 몸은 본인이 고생하지만 그 모든 비용은 가족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진 게 많으시면 내가 근데 내 몸 내 돈으로 관리를 하겠어라고 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나이가 아니시고 자산을 많이 쌓아놓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네. 내가 아픔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은 내 가족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티내시면 안 돼요. 이 가족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예, 앞에 그 시청자도 그렇게 오셨지만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이 보장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돈은 부담이 되시니까 아마 유지에 대해서 아마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세한 건 증권을 보고 이 상품이 정말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인가, 유지를 해야만 되는 상품인가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네. 지금 요 말씀하신 상태로만 본다 그러면 종신보험보다는 그 중요한 암,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요 3대 질병 위주로 해서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의 종신보험보다는 훨씬 더 싸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싸게요? 예.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는 아예 없애야지라고 없앴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그 죄송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험은 최소한 기본은 갖고 가되 보험료는 최저로 가져가시라. 3대 질병, 실손 의료비 있으시니까 3대 질병만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종신보험 쪽보다는요, 3대 질병 진단금 위주로 추가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시청자님.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제가 가입한 보험 말고 다른 이제 뭐 보험이 있다는 걸 좀 알아서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보험 가입한 지 조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에 정기보험에 좀 관심이 가세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네.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정기보험이라는 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보험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지금 납입은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가입하고 계신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어느 보험사 상품인가요? 지금 네. 그다음에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네. 네, 교보생명 상품이었네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7년도쯤 했어요. 2007년에 가입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15만 4천 원 내고 있어요. 15만 4천 원씩 몇 년째 내고 계세요? 지금 8, 9, 11, 12, 13, 14, 15. 한 8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8년째 납부를 하고 계신데 네. 부담이 좀 되시죠? 네. 네, 정기보험 쪽으로 갈아탈까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변액 유니버셜 보험 8년째 납부를 하고 계신데요. 정기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에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행셜이요. 네. 시청자님 죄송한데 지금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에 계신가요? 아닌데 잘 들리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교보에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네, 유니버셜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방송을 좀 자주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8년 동안 납부를 하셨는데 정확한 질문은 이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기보험을 지금 가입한다라면은 정기보험을 가입할 텐데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8년 동안 납부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정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무리해서 그냥 변액 종신을 너무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네네.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에서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종신보험을 8년 동안 납부를 하셨는데 8년 전이시라면은 또 상황이 지금 상황과 가정 상황이 매우 다르셨을 거예요. 네. 자녀분 상황도 달랐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교육비도 발생하고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예전에 가입 당시에
납입하셨던 이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벌써 가정경제에서 어느 정도 적신호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비용 자체를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정기보험 형태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제가 저희한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요. 정확한 질문 내용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정기보험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더 자세한 상담은 방송 끝나고 또 전화드려서 계속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